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 들으며 꿈속 여행 떠나볼까요? 여우와 염소. 여우가 들판을 달려가다가 우물 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여우는 우물이 깊어서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나를 붙잡아 갈 텐데. 여우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밖으로 나갈 좋은 깨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목말라. 지나가던 염소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여우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꿀꺽꿀꺽 우물물을 마시기 시작했죠. 여우야, 우물 맛이 어떠니? 염소가 여우를 내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시원한 물맛이 꿀맛보다 더 좋아. 뱃속까지 시원하단다. 너도 빨리 와서 먹어봐. 여우는 배가 펑펑하도록 물을 마셨습니다. 여우야, 지금 내려갈게. 염소는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목말라. 염소는 정신없이 물을 마셨죠. 그런데 여우야, 큰일 났어.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물을 다 마시고 나자 염소가 위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염소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밖으로 나간 뒤에 너를 끌어내줄게.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너의 두 발을 우물벽에 대고 꼿꼿하게 서 있어. 그리고 고개를 길게 쑥 내밀어. 염소는 여우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여우는 염소의 등을 타고 뿔을 딛고 겨우 밖으로 나왔죠. 여우야! 나도 빨리 꺼내줘! 염소가 우물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염소야! 만일 너에게 수염 한 개 정도의 지혜라도 있었다면 다시 올라갈 방법을 생각하고 우물로 뛰어들었어야지. 그냥 우물 속으로 뛰어내리기만 하면 어떡해? 내가 너를 끌어올리고 싶어도 너는 나보다 무거워서 내 힘으로 끌어낼 수 없어. 이제 알겠니? 염소야, 나 간다. 여우는 어슬렁어슬렁 가버렸습니다. 불어나는 말. 하얀 암탉이 세수를 하다가 깃털 하나가 빠졌습니다. 깃털이 자꾸자꾸 빠지면 나는 보기 흉한 미운 암탉이 되고 말겠지. 예뻐지려면 이렇게 깃털이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하얀 암탉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검은 암탉은 제비를 찾아갔습니다. 꼬꼬꼬꼬꼬꼬래 꼬꼬꼬. 제비야, 내가 예뻐지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검은 암탉은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베베베베, 빨리 말해줘. 글쎄 하얀 암탉이 더 예뻐지려고 깃털을 뽑았대. 그래서 나도 깃털을 뽑았어. 검은 암탉은 하얀 암탉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제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야? 제비는 비둘기를 찾아갔습니다. 비둘기야, 암탉들은 자꾸 깃털을 뽑는데. 그런데 너는 왜 깃털을 뽑는 줄 아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수탉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깃털을 뽑는데. 수탉들은 깃털을 뽑은 암탉들을 사랑하나 봐. 나도 수비둘기들이 좋아하게 깃털을 몇 개 뽑을까? 비둘기는 자신의 깃털 몇 개를 뽑고 나서 다정한 친구 노란 암탉을 찾아갔습니다. 노랑아, 너도 빨리 깃털을 뽑아. 다른 암탉들은 수탉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깃털을 마구 뽑는데.
그게 정말이니? 그래, 검은 암탉이랑 제비랑 모두들 깃털을 뽑았어. 비둘기의 말을 들은 노란 암탉은 한꺼번에 깃털을 5개나 뽑고 내 친구 하영이한테 빨리 가서 말해주어야지. 하면서 노란 암탉은 하얀 암탉을 찾아갔습니다. 하영아, 뭐라고 했니? 수탉들의 마음에 들려면 너도 깃털을 뽑아야지. 뭐라고? 그따위 엉터리 거짓말을 어디서 들었니? 이 바보야. 깃털이 빠져 없어지면 더 미워진단 말이야. 나는 세수를 하다가 깃털 하나 빠진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하얀 암탉은 펄쩍 뛰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춤추는 구두.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공주의 새 구두가 하룻밤만 지나면 구멍이 뚫리니 정말 이상하네. 누구든 구멍이 뚫리는 까닭을 알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어느 날 왕은 온 나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수수께끼를 풀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수많은 청년들이 왕궁으로 찾아왔지만 모두들 알아내지 못했죠. 왕은 공주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방문을 잠갔습니다. 대왕님, 오늘도 공주님의 구두는 닳아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휴, 참으로 이상하구나. 방 안에만 있는 공주의 구두에 구멍이 뚫리다니. 왕은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 때문에 병이 날 것만 같았죠. 제가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씩씩한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밤 사이에 공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거라. 군인은 밤이 되어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세요.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피곤하실 테니까 포도주나 한 잔 드세요. 공주는 군인에게 포도주 한 잔을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은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척하면서 쏟아버렸습니다. 공주는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이 들었죠. 군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공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공주는 부시시 일어나서 새 구두를 신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죠. 군인도 주머니 속에서 요술 망토를 꺼내 입고 침대 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요술 망토를 입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침대 밑에는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군인은 구멍 속으로 들어갔죠. 구멍은 점점 넓어지더니 밤의 왕궁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밤의 왕과 함께 밤새도록 춤을 추었죠. 대왕님, 공주님께서는 밤의 왕의 마술에 걸려 있습니다. 밤마다 밤의 왕과 춤을 추어서 새 구두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인은 왕에게 어젯밤에 본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혜롭고 용감한 군인이로다. 그대를 내 사위로 삼겠노라. 왕은 마술사를 불러 공주의 마술을 풀고 군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난 뒤 군인은 왕의 뒤를 이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암탉. 어떤 부인이 시장에 가서 암탉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아침 먹자. 다음 날 아침 모이를 들고 닭장 앞으로 간 부인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 암탉이 황금알을 낳았네? 부인은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암탉아, 고맙다. 달걀만한 황금 덩어리를 낳아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부인은 암탉에게 큰 절을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암탉은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부인은 커다란 항아리 속에 황금알을 모아두었습니다. 1개, 2개, 5개, 10개? 부인은 황금알을 세다가 100개가 되려면 아직도 3달은 더 기다려야 되잖아. 만약 암탉이 하루에 3개씩 황금알을 낳아준다면 훨씬 빠르게 100개를 모을 수 있을 텐데. 욕심 많은 부인은 어떻게 하면 암탉이 하루에 황금알을 3개씩 낳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옳지! 노란 좁쌀을 암탉에게 실컷 먹여주면 황금알을 하루에 3개씩 낳을 거야. 부인은 좁쌀을 한 바가지 퍼들고 닭장으로 갔습니다. 암탉아, 좁쌀을 많이 먹고 하루에 샛노란 황금알 3개씩만 낳아다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탉은 좁쌀을 조금 먹더니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암탉을 기둥에 붙들어 매고 암탉의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좁쌀을 입속으로 퍼넣었죠. 암탉은 그만 배가 터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모아두었던 황금알은 모두 골아서 못쓰게 되었습니다.